안녕하세요, 프라하트입니다. 네, 아카데미 1:35 스케일 패튼 전차입니다. 네, 지난번 K511 카고 트럭에 이어서 한국군, 우리나라 전차, 이건 물론 오래된 전차이지만 한번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네, 거의 모든 과정을 라이브 스트림으로 진행하였었습니다. 네, 맹호 부대 마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국군스럽게 요걸 붙여줄 겁니다. 네, 아카데미 제품 중에 이렇게 좀 오래된 제품들은 이 실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이 붙어 있는데, 저같이 밀리터리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한번 읽어보고 만들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차는 역시 사색 위장무늬가 있죠. 네, 조립을 생방으로 진행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조립 과정은 다 생략할 예정입니다. 네, 이 키트에는 연결식 궤도는 들어있지 않고 고무 궤도가 들어있습니다. 네, 이 키트에는 애칭 부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탐조등 등에 연결할 이렇게 케이블, 고무 재질로 된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네, 조립이 완성돼갈 무렵에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도색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이제 물어봤더니 다들 핸드 페인팅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업은 이제 손으로만 작업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네, 본도색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검은색 아크릴 프라이머를 물에 희석해서 붓으로 발라줍니다. 프라이머는 이제 꼼꼼히 발라주셔도 되고 어느 정도는 대충 바르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역할은 이제 본 색을 올렸을 때 그 색을 잘 붙잡아주기 위해서 칠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프라이머를 칠할 때 주의할 점 두 가지는 색이 안 칠해진 부분, 구석구석 이런 거 확인해서 잘 칠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붓질을 많이 해서 면이 이제 평평해질 수 있게 뭉치지 않도록 붓질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틈새를 꼼꼼하게 잘 칠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색이 칠해졌으면 이렇게 드라이기로 말립니다. 물론 하루 이상 건조하면 좋은데 저는 생방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진행할 것입니다. 네, 이전 영상에서 한국군 사색무늬 칠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네, 일단 제가 하는 방법은 브라운으로 전체 컬러를 덮습니다. 네, 전체적인 면을 편하게 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스펀지 도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펀지를 이렇게 찍어줄 텐데요. 네, 여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화장용 스펀지 퍼프인데요. 이게 이제 큰 덩어리로 찍으면 좀 정밀한 부분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저는 이제 큰 사이즈, 중간 사이즈, 작은 사이즈 뭐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만들어서 찍어줍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군 위장무늬 브라운 컬러가 이 모델 에어 제품이라서 71.016 바이오 요거를 스펀지로 찍어 주었습니다. 예,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에 색이 쫙 깔끔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넓은 면을 그냥 반복적으로 일단은 한 번 정도만 찍어줍니다. 이게 깨끗하게 안 올라간다고 그 면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냥 적당히 칠해주고 다른 면으로 옮겨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살짝 마르면 한 번 더 칠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네, 스펀지 도색은 골이 파인 곳은 색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빛과 어두움이 표현이 됩니다. 네, 이 정도 칠했으면은 그 한 면에 너무 연연해서 계속 칠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칠해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칠하고 말리고 또 전반적으로 칠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색을 다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작은 부품이 붙어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더 작은 스펀지를 만들어서 찍어줍니다. 스펀지 도색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도료의 낭비가 조금 심한 편이고 표면이 약간 두꺼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스펀지 도색은 양각만 칠해지는 그런 특성 때문에 칠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러프하고 거칠게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펀지로만 끝까지 칠하지는 않고 붓작업을 뒤에 이어서 바로 합니다. 색이 칠해진 곳과 안 칠해진 곳이 상당히 거칠게 나눠지기 때문에 일단 양각 부분을 전반적으로 드라이 브러싱을 합니다. 약간 부드러운 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네, 색이 안 칠해진 검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필터링을 해줍니다. 네, 아크릴 도료를 물에 5:1 이상으로 섞는 거죠. 물이 5배 정도 많게요. 5배에서 10배 정도 많게.
그래서 주로 이제 홈 위주로 많이 칠해줍니다. 도료가 상당히 묽은 상태이기 때문에 홈에 칠해도 이 컬러가 어두운 부분을 다 덮지는 않습니다. 네, 스펀지 도색은 이제 과정이 좀 떡져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약간 도자기 두꺼워서 그런 점도 있긴 합니다. 근데 건조가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집니다. 네, 건조되면서 용매가 날아가서 약간 차분해지는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핸드 페인팅은 이제 그 스펀지 도색을 많이 활용해서 했는데요. 스펀지 도색을 활용하지 않고도 하는 핸드 페인팅이 있으니까 다음 핸드 페인팅 할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스펀지 도색의 또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도색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이 약간 부담 없게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도색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블럭으로 된 조각 접착제를 이용했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거요. 네, 이거를 잘 주물러서 마치 이제 지렁이를 만들듯이 이렇게 얇게 만들어서 위장무늬를 마스킹 해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만든 요 빈 공간에다가 스펀지로 색을 찍어주면 위장무늬가 도색이 되겠죠. 네, 모델 에어 71.092 미디엄 올리브를 사용했습니다. 네, 퍼프를 이렇게 도색 집기에 찝어서 작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찍어주면 자연스러운 위장무늬가 칠해지는 것이죠. 네, 위장무늬 이제 경계면이 스펀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흐려지거나 좀 진해지거나 해서 내추럴한 위장무늬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후에 좀 더 무늬를 만들어서 칠하였습니다.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요. 사색 위장무늬, 한국군 사색 위장무늬는 4가지 색깔로 되어 있지만 브라운하고 그린이 차지하는 영역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브라운과 그린을 사용해서 이렇게 칠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색깔은 아주 양념식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아주 적당한 무늬가 나옵니다. 네, 원래 이제 계획대로라면 이렇게 이제 스펀지로 이제 칠해주고요. 요 찰흙 부분만 떼어내면 위장무늬가 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망했습니다. 예, 다이소에서 파는 이 조각무늬 블럭은 이게 끈적임이 좀 강해서 플라스틱에 그 입자들이 다 이게 껌처럼 묻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용 마스킹에는 적합하지 않은 재료였습니다. 제가 뭐 이거를 칼로 좀 긁어보기도 하고 뭐 했는데 어쨌든 이 재료는 사용하면 안 되는 재료였습니다.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생방 중인데 상당히 난감한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네, 원래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끈적임이 없이 고안이 된 모형용 위장용 마스킹 제품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사용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이런 방법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네, 도색이 잘못된 부분을 브라운 컬러로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이때 아마 생방 보셨던 분들은 아주 공개적으로 제가 작업이 중간에 한번 망가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재밌게 받아들이시고 대부분 저를 이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위로해 주셨던 분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쉽긴 했지만 마스킹 퍼티 없이도 뭐 저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기 때문에 바로 다른 표현으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붓으로 이제 위장무늬를 바로 칠해줍니다. 네, 제가 편집에서 아까 그 실패한 부분을 드러내지 않고 그대로 넣은 이유는요. 저도 뭐 마찬가지로 이거 보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작업이 항상 뭐 순탄하게 되는 것만 아니라는 점을 저도 똑같이 뭐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편집에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붓으로 그 다음 작업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 작업에 사용한 위장무늬 그리는 법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린 컬러를 이렇게 위장무늬를 다 이렇게 칠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한번 건조를 시키고요. 이제 퍼프를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 그린 컬러를 그 위에다가 한번 이렇게 스펀지로 찍어줍니다. 이제 칠해진 면 위에다가 스펀지를 찍으면 자연스럽게 그 경계면을 벗어나게 됩니다.
조금씩 벗어나게 이렇게 칠해줍니다. 경계면만 찍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가장 중앙부터 이렇게 점점 바깥으로 칠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색을 벗어나게 칠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색이 너무 바깥으로 삐져나가서 내추럴하지 않게 되겠다라는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걱정 너무 많이 하지 않으시고 그냥 막 찍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린 컬러를 칠해 나갑니다. 네, 이런 방법 많이 소개가 돼서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 다음 설명드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네, 그린 컬러가 이제 자기 영역을 조금 벗어났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느낌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네, 이 다음 단계에서 하는 것은 밑색이었던 브라운 컬러를 그 경계면 부분에 다시 칠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자와 입자가 서로 엉키면서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됩니다. 그러니까 브라운과 그린이 서로 경계면을 서로 한 번씩 침범하는 것이죠. 네, 그린색이 자기 영역을 벗어나 한번 넘어왔었고, 그리고 다시 브라운색이 그 넘어온 영역을 한번 덮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서로 이렇게 블렌딩이 이루어지는 이런 방식입니다. 네, 그린과 브라운 컬러가 다 되었으면 나머지 두 색 화이트하고 블랙을 칠해줍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네, 이 컬러들은 이제 얇은 선으로 칠해주는 게 자연스럽고요. 넓지 않은 영역을 칠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펀지를 만들어서 화이트를 그 자기 영역을 벗어나게 칠해줍니다. 네, 화이트가 너무 튄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 화이트 색상은 필터링을 해서 약간 탄 계열로 톤을 죽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튀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마 영상 처음부터 보신 분들 초기에 제가 그 브라운 컬러를 되게 러프하게 칠해서 저렇게 칠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어쩌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 이렇게 계속 색을 얹혀가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다 없어집니다. 네, 화이트 부분이 끝났으면 이제 화이트가 넘어간 부분을 다시 그 브라운 컬러나 그린 컬러로 맞닿는 면들을 다시 침범시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제 먼저 칠했던 부분도 리터칭이 한 번씩 더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점점 블렌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작업이 계속 되면 될수록 이게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만들어집니다. 네, 마지막 이제 블랙 컬러도 지금 한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작업을 합니다. 네, 블랙 컬러 부분은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네, 블랙 색상이 이제 터치가 끝났으면은 사색 모두 이렇게 서로의 영역을 침범해서 자연스러운 블렌딩을 만들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사색 위장무늬 도색이 끝났습니다. 네, 이 방법은 에어브러쉬로 하는 것보다 최소 한 10배 정도의 잔손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묽게 라이트 브라운을 해석해 가지고 흰색 라인들, 튀는 흰색 라인들의 톤을 다 죽입니다. 필터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위장색의 이제 그린 컬러, 올리브 그린 컬러에다가 화이트를 섞어서 밝은 올리브 컬러를 만든 다음에 네, 그린이 돌출된 부분들을 이제 드라이 브러싱해서 약간 밝은 표현을 해줍니다. 네, 탱크에 붙어있는 구조물들 도색을 해주고요. 제가 이제 이 단계에서 들었던 생각은 기본 도장이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정리해줄 부분이 정말 많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림 그리듯이 잔 붓질로 해결해야 될 곳들이 아주 넓다라는 거죠. 블랙으로 칠했던 케이블에 이제 회색으로 명암을 살짝 넣어주고요. 네, 각 부분의 구조물들에 도색을 해주었습니다.
궤도 도색은 꽤 지루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붓도색 뒤에 블랙 워시를 흘려놓으면 정리가 되죠. 무대 마크를 붙여주었습니다. 네, 이제 피규어 도색을 합니다. 군복의 위장문이기 때문에 작은 탱크를 칠한다는 마음으로 색을 올려나가면 됩니다. 네, 사색의 위장 무늬를 작은 점을 찍어서 계속 칠해 나갑니다. 네, 위장 무늬가 마를 동안 기본 베이스 피부색을 칠합니다. 다음 피규어 도색을 진행하려면 이제 건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규어가 건조되는 동안에 본체의 디테일 도색을 합니다. 네, 이 도색은 이제 모형 도색이지만 이제 그림 그리는 과정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붓도색이기 때문에 큰 러프하게 이제 칠해진 그런 붓자국들을 점점 디테일하게 이제 묘사해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주는 거죠.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이제 브라운 워시 용액으로 핀워시나 또는 필터링을 해줍니다.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좀 이렇게 되게 러프하게 보였던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브라운과 블랙 워시를 반반씩 섞습니다.
네, 이제 얼굴 부분은 그림자만 넣어주고 이제 어느 정도 건조가 되면은 눈, 코, 입을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핀워시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핀워시를 해서 약간 고여있던 부분들은 이렇게 일자붓으로 스트리킹 해줘서 펴주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밝은 올리브 그린을 만든 다음에 드라이 브러쉬 해주고 또 스트리킹 이펙트를 추가합니다. 좀 쉐이딩을 넣어주고 싶었는데 이제 에어브러시 작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파스텔을 갈아서 어두운 그린색을 만든 다음에 쉐이딩을 좀 넣어주었습니다. 네, 저한테는 요것이 이제 에어브러시 대용이죠. 네, 파스텔로 이제 부드러운 쉐이딩을 넣어주고 나면은 붓도색 느낌이 이제 거의 사라지게 되죠. 네, 어두운 부분에 쉐이딩을 넣어줄수록 이제 밝은 부분이 부각되게 됩니다. 네, 이제 피그먼트 웨더링을 합니다. 먼저 진흙 재질, 네, 진흙에 이제 그 풀 같은 게 껴있는 재질로 된 진흙을 먼저 묻혀줍니다.
다음은 젖은 진흙을 표현하는 피그먼트를 붙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른 흙을 표현하는 표현제를 붙여주었습니다. 네, 마지막은 밝은 모래 컬러 피그먼트를 붙여줍니다. 가장 이제 메마른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단부는 아주 조금만 모래 표현을 해줍니다. 네, 바이오 피그먼트는 물로 고정되는 피그먼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발라주면은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이 건조되면 물이 발리기 전 상태와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있습니다. 이제 피그먼트가 건조되는 동안에 이제 피규어의 눈, 코, 입이나 뭐 이런 묘사들을 좀 더 정확히 넣어주었습니다. 네, 이미 길어진 영상에서 이 피규어 도색까지 자세히 다루면 보시는 분이 너무 힘들 것 같기 때문에 피규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작업이 끝났습니다. 네, 이제 무광 탑코트를 뿌려줄 겁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붓질을 엄청나게 했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신 부분은 생방으로 3회분의 내용입니다. 작업하면서 느낀 점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꽤 있었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끝까지 해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손이 너무 많이 가는 페인팅이라서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손으로 이런 방식으로 도색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어떠실까 하네요. 저는 또 다른 키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